속만 비어있으면 속이 왜 이렇게 쓰린지 모르겠네. 왜 그러지? 병원에 가면은 위염이라고 하고 내시경 해보면 큰 문제 없다고 하는데 뭐만 먹으면 속 쓰리고 아프고. 여기에 좋은 영양제가 뭐 없을까? 유산균을 먹을 수도 없고 먹어봐야 효과가 없는 것 같고. 여기다가 뭘 먹어야 좋은 거야? 알려줄래, 고약사? 알려줘. 줘. 안녕하십니까, 약들약의 고약사입니다. 화이팅 한번 외치고 시작하지요. 화이팅! 메스티껌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려고 합니다. 메스티껌은 요즘에 좀 핫하죠. 메스티껌이 핫한 이유는 제가 곰곰이 생각해봤는데 위장에, 특히 위염에, 속쓰림에 좋은 영양제를 찾기란 너무 어렵습니다. 실제로 쓸만한 게 잘 없어요. 그런데 이 메스티껌은 그 대안이 될 수 있는 하나의 선택지가 될 수 있고 꽤나 효과적이었거든요. 그래서 요즘 메스티껌에 대해서 많이 집중을 하고 있는 것 같고, 이 메스티껌은 제가 실제 복용을 해봤는데 꽤나 효과가 좋았거든요. 그래서 적극적으로 추천드릴 수 있는, 그리고 자신있게 말씀드릴 수 있는 위장에 도움이 되는 영양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메스티껌은 위에 좋고 장에 좋고 여러가지 좋은데 도대체 어떤 원리, 어디에 좋은가, 얼마나 먹어야 되나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자, 메스티껌이 뭔지부터 한번 알아볼게요. 메스티껌은 그 그리스 키오스 섬에서 많이 자라고 있는 나무에서, 메스틱 나무라는 게 있거든요. 그 나무에서 추출한 레진 성분입니다. 여기 보시면 투명한 게 좀 떨어지고 있죠, 이렇게. 이게 이제 잘 아시는 그 레진 성분인데요. 상처를 일부러 낸다고 합니다. 그러면은 이 나무에서는 그 상처를 보호하기 위해서, 메꾸기 위해서 이런 레진, 끈적끈적거리는 진액 같은 걸 분비를 하고, 이 분비된 게 이 바닥으로 뚝 떨어지면 이 떨어진 요거를 말린 상태로 모아놓은 게 메스티껌이고요. 이 메스티껌을 이제 정제해가지고 뭉쳐놔서 판매하는 게 가루 타입도 있고 알약도 있죠. 이런 게 이제 메스티껌이라는 영양제입니다. 메스티껌은 우리 지중해에서 잘 자라는 나무에서 추출한 거고, 2500년 전 그리스 시대부터 어떤 위장이나 구강에 있는 어떤 염증 치료 목적으로 사용했다는 예가 있을 정도로 꽤 오랫동안 이 지중해에서 사용되어 온 걸로 알려져 있습니다. 히포크라테스가 위장 트러블의 치료 목적으로 메스티껌을 사용했다, 이런 기록이 있을 정도고요. 이 메스티껌은 특이한 향이 있거든요. 그 소나무 솔잎향, 그런 거 있죠. 메스티껌을 직접 깨물어 먹어보면 처음에는 약간 아무 맛도 안 나고 니글니글하지만 끝맛이 되게 상큼한 향이 납니다. 그래서 과거에는 향신료를 대용해서 쓰기도 하고 상처에 이렇게 점막 치료 목적으로 이렇게 바르기도 했다고 하네요. 그런데 요즘에는 이제 그리스에서 이제 특산물로 이제 직접 많이 판매를 하고 관리를 하는 것 같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우리 그 개비스콘이라는 영양제가 있죠. 이 개비스콘이라는 이 영양제를 보시면 끈적끈적하거든요. 와, 먹으면 이렇게 속이 편해지는 그런 광고를 많이 보셨을 겁니다. 그 개비스콘은 알긴산이라는 그 해조류에서 추출한 끈적끈적한 점액질이거든요. 그 점액질이 위벽을 이렇게 감싸줘가지고 여기 염증이 생긴 위벽을 감싸서 통증과 염증을 가라앉혀주고, 위액을 이 끈적끈적거리는 게 잡아줘가지고 역류하는 걸 잡아주는 게 이 개비스콘이거든요. 여기서 알 수 있듯이 이 끈적끈적한 것을 이렇게 건조시켜 놓은 걸 먹게 되면 위에서 이제 풀어지겠죠. 그러면서 점막을 보호해 줄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죠. 보통 이런 끈적이는 게 위점막을 보호해 줄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위에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죠. 위에 좋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메스틱 나무에서 추출해서 정제해 놓은 게 이제 메스틱껌이라는 영양제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이 메스틱껌은 보통 가루 타입과 알약 타입이 있고요. 먹기 편한 알약을 저는 복용을 해봤습니다. 자, 메스티껌의 작용 기전을 한번 보면은 요 사진을 보면 요거는 이제 밑에다가 그 CaCO3라는 그 탄산칼슘을 여기다가 딱 뿌려놓고 진액이 떨어져서 여기서 굳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그리스에서는 이렇게 채취를 한다고 해요. 그 장면이고요. 위키에서 가져왔습니다. 사진은요. 자, 작용 기전 및 효능. 메스티껌의 작용 기전은 크게 보면 세 가지를 기억하시면 돼요. 1번 가장 중요한 항염작용, 2번 항균작용, 항진균, 항바이러스, 항세균까지 항균작용이 있고, 그 다음에 항산화작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가 기본적인 메스티껌의 기능이고요. 이 메스티껌의 성분은 저도 처음 들어본 여러 가지 성분들인데, 성분이 있는데 알파피넨, 베타미르센, 베타피넨 뭐 등등등등 여러 가지가 있는데,
아무튼 이 유효 성분이 한 70가지가 있대요. 그 성분들이 우리 몸에서 항염작용을 보여주는 거고, 이 성분이 어떤 게 항염작용을 보여주고에 대한 연구는 잘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과거로부터 이런 염증 완화, 그 다음에 균 억제 효과가 있다 해서 그냥 성분 분석을 해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메스티껌에 관련해서 데이터는 상당히 부실한 편이고요. 실제로 아직까지 연구가 활발하게 이루어지지 않은 것 같고, 모든 영양제가 그렇지만 오메가3나 뭐 마그네슘처럼 좀 폭넓게 연구된 품목은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연구가 좀 부실하다 이렇게 봐주시면 되고, 그렇지만 제가 복용해봤을 때 효과가 좋았습니다. 실제로 효과 자체는 있는 것 같거든요. 작용 기전은 항염, 그 실험 논문을 보면은 그 콕스2라고 해서 염증을 유발하는 그 효소를 억제하는 작용이 있다고 하고, 에노신따제라는 그 염증을 유발하는 그 효소도 억제해서 항염작용을 보여준다는 얘기가 있고요. 항산화작용은 프로테인 키나제 C, PKC를 억제하고, 그리고 슈퍼옥사이드를 생성하는 걸 억제하고, 그 슈퍼옥사이드 디스뮤타제라는 효소를 활성화시키는 그런 등으로 항산화작용을 보여줬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이렇게 약간 냄새가 나고 향긋한 향이 나는 그런 것들은 항산화작용이 있는 경우가 있거든요. 이런 생약에서 추출한 성분이기 때문에 보통 일반적으로 항염, 항균, 항산화가 있죠. 왜냐면은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런 레진 성분은 상처가 났을 때 나오는 거거든요. 상처가 난 부분을 염증을 가라앉히고 나쁜 균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균을 억누르고, 그리고 복구할 수 있는 항산화 역할을 해주는 성분이 치료 목적으로 나오는 거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저런 레진 성분들은 이런 항염, 항균, 항산화 작용이 있다. 나무가 스스로 자기 몸을 보호하기 위해서 이렇게 진화해 온 겁니다. 그걸 우리가 먹었을 때 도움이 된다. 그래서 효능을 한번 따져보면은, 효능은 위에 어떤 염증을 완화해주는 효과가 있다고 합니다. 염증. 위나 장기의 염증을 완화시켜주는 효과가 있다고 하고요. 그 항바이러스 효과도 있다고 했죠. 그래서 헬리코박터균을 억눌러주는 효과가 있다고 해요. 헬리코박터균은 위염이나 위암을 유발하는 그런 균이죠. 그러니까 위에 좋다, 그리고 장에 좋다 이렇게 예측할 수 있겠습니다. 이거 좀 부실하긴 하지만 고지혈증, 그러니까 혈중 지방, 안 좋은 중성 지방과 LDL 콜레스테롤 수치를 낮춰주는 그런 효과도 있다고 하고요. 그를 통해서 심혈관 질환을 예방해준다 이런 효과도 있었고, 충치균도 억눌러주는 효과가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충치 예방에 과거로부터 많이 쓰여왔다 이렇게 얘기가 되어 있고요. 이 항염, 항산화작용 때문에 알러지성 질환에 도움이 될 수 있다라는 그 효능이 있다 이렇게 알려져 있고, 그리고 전립선 암이나 대장암 같은 데 도움이 될 수 있다라는 데이터도 있었습니다. 위장관 암에 도움이 될 수 있다 이런 데이터가 있네요. 메스티껌의 적용증을 한번 알아보면은 1번 위통, 소화불량이 있는 분들, 병원에서는 원인을 모르지만 그냥 위가 안 좋은 것 같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 있죠. 속쓰림이나 명치 쪽에 통증이 있는 분들, 밥만 먹으면 소화가 안 되시는 분들, 이런 분들은 위의 염증과 위점막을 재생시켜 줄 수 있는 효능이 있어요. 그래서 생각보다 효과가 있고, 저 같은 경우는 일부러 술 먹고 나서 속쓰림을 유발하고 먹어봤는데 효과적이었고요. 그리고 커피를 많이 마시고 속쓰렸을 때 먹어보니까 효과가 있더라고요. 위통과 소화불량이 있는 분들은 한번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좀 빠르고 직접적인 효과를 보여주는 영양제는 저도 잘 보지 못한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도 이제 정식적으로 이제 유통이 되는 제품들이 있는데 아직까지 막 활성화된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위염이나 위궤양 있는 분들 개선시켜주는 데 효과가 있고, 당연한 거죠. 이 항염작용, 위점막을 감싸주는 작용, 헬리코박터 파이로리균을 억제한다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도움이 될 수 있고요. 2010년도에 실험자 52명을 대상으로 메스티껌을 2주간 복용을 하게 한 뒤 헬리코박터 파이로리균의 이제 증식도를 한번 측정해봤는데 50% 정도 감소된 효과를 보여준 자료가 있었습니다. 그 정도로 어느 정도 효과가 있다. 3번 장이나 위의 궤양, 위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장의 궤양을 억제해 줄 수 있다. 이거 관련해서는 뉴 잉글랜드 저널 오브 메디신이라는 되게 SCI급 학술지의 한 탑 5 안에 들어갈걸요? 되게 저명한 곳에서 발표된 자료가 있더라고요. 실제로 헬리코박터 파이로리균을 억제하고 그로 인한 궤양을 억제했다. 이런 그 염증성, 궤양성 장 트러블, 장질환이 있는 분들이 있죠. 그리고 과민성 대장증후군에도 도움이 될 수 있고 크론씨병에도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그 과민성, 염증성, 크론씨병 다 장에 문제가 생기는 거고, 특히 궤양성 장염이나 크론씨병 이런 것들은 소장부터
폐부터 대장까지, 그리고 크론시병 같은 경우는 위까지 12지장까지 염증이 쫙 생기면서 궤양이 생기는 건데, 거기에 좀 효과적인 영양제로 쓰일 수 있다라고 알려져 있고, 2015년도에 한 연구에서는 궤양성 대장염과 이 크론시병이 있는 분들에게 실험을 했을 때 상당히 유의미할 만한 데이터가 나왔다고 합니다. 한 4주 정도 복용을 했고, 보통 2g 정도의 이 메스틱 가루를 복용하게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콜레스테롤 수치 감량하는 거, 고지혈증을 개선시켜 주는데 도움이 된다, 이렇게 얘기되어 있고, 메스틱검을 8주간 복용했을 때 하루에 3번 총 1g을 복용시켰다고 합니다. 그랬을 때 콜레스테롤 수치, 특히 LDL 콜레스테롤 수치, 토탈 콜레스테롤 수치가 유의미할 만한 감소 효과가 있었다고 해요. 8주간 복용을 했고요. 제가 정확한 기전은 모르겠지만 항염작용으로 인한 인슐린 저항성 개선일까요? 아니면은 이 레진 성분 자체가 콜레스테롤 흡수를 방해해서 그럴까요? 정확한 기전은 나오지 않았지만 아무튼 그 둘 중에 하나일 것 같은데, 아무튼 콜레스테롤 수치 개선에 도움이 될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 6번 충치, 씹어먹는 껌 타입이 있거든요. 메스틱껌을 씹어먹는 껌 타입으로 먹었을 때 충치 예방 효과가 있다고 돼 있고, 충치 유발하는 균들을 억제하고, 그리고 메스틱껌은 이 구강 내에 있는 산도, 그러니까 pH를 낮춰가지고 산성화 시켜줘서 이 균을 또 활성도를 억제한다고 하는데, pH가 낮아지면 우리 치아에도 영향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막 권장하는 치료법은 아니라고 합니다. 과거에는 이렇게 많이 썼다고 하네요. 알러지 질환에도 또 효과가 있다는 데이터가 있고요. 메스틱검은 항염증, 항산화작용 때문에 알러지성 비염이나 천식에 도움이 될 수 있다는 데이터가 있었습니다. 근데 이 데이터는 그러니까 쥐를 대상으로 한 실험이기 때문에 그냥 그럴 수 있다 정도로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 내가 위가 안 좋으면서 알러지 증상이 있다 그러면 그냥 도움이 될 수 있겠구나, 이 정도로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 항염과 항산화작용 때문에 이런 대장암이나 직장암 같은 거를 개선시켜 준다는 어떤 데이터가 있었습니다만, 이거는 실험관 실험 정도의 수준의 데이터였습니다. 장황하게 썼지만 우리 보통 위에 있는 염증, 장에 있는 염증에 효과적이다, 이 정도로만 접근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거 가지고 콜레스테롤 수치 낮추거나 충치 예방하거나 알러지나 알러지성 비염이나 천식을 개선시키지 않으실 거잖아요. 암에 이걸 드실 건 아니시니까 그냥 위나 장의 염증 개선시켜주고 위장염 트러블을 개선시켜주는 그런 쪽으로 접근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주의사항은 일반적으로 메스틱검은 안전한 편이고요. 보통 이물질이니까 우리 몸에 안 맞았을 때 위장장애 중에서 구역구토, 설사, 그리고 위장장애 말고 이제 과민 반응으로 두통과 어지러움증, 두드러기, 이런 게 생길 수 있고, 처음 복용하실 때는 보통 한 알에 250ml 정도가 들어있는데, 보통 복용법은 식사 전에 미리 먹는 건데 하루에 한 번 정도만 먹어보시고 잘 맞으면 하루에 3번 이상 복용하셔도 됩니다. 쭉 복용하시고요. 결론 및 고약사의 생각. 메스틱검은 약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너무 전적으로 신뢰는 하지 마시고, 아직까지 많은 실험 데이터가 없어요. 많이 알려져 있는 비타민 B군, 오메가3 이런 거 대비 데이터가 되게 한정적입니다. 저도 어떤 성분이 어떤 정확한 메커니즘으로 이 효과가 있다라고 나와 있는 게 없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도움이 될 수 있겠구나, 그 정도로 접근하시면 좋을 것 같고, 제가 먹어봤을 때 효과가 있었기 때문에 가독자님들께 제가 추천을 드리는 거고요. 그리고 메스틱검은 이런 장점이 뭐냐면, 이걸 위에 속쓰림이나 위염, 위궤양이 있으신 분들, 역류성 식도염이 있는 분들은 꾸준히 먹을 수 있는 영양제가 좀 제한적입니다. 딱 생각나는 게 몇 개 없죠. 카베코아 정도가 있었나요? 양배추 쪽에 있는 양배추 농축액 추출물, 이 정도밖에 생각이 안 나죠. 확실치는 않지만 효와 효소, 글루타민, 그 다음에 유산균 이런 것들 정도만 복용을 하시는데, 그거에 상당히 획기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는 위나 장 트러블에 도움이 되는 그런 영양제가 있구나, 이런 데에 의의를 두면 좋을 것 같고, 메스틱검은 상당히 효과가 좋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위가 많이 안 좋으신 분들은 좀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고, 복용했을 때 가격이 저렴하지는 않지만 꾸준히 수개월씩 3개월, 6개월 정도 꾸준히 드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문의가 많이 있으셨던 메스틱검에 대해서 한번 알아봤고요. 위나 장이 안 좋으신 분들은 1차적으로 한번 선택해 보셔도 좋을 성분인 것 같습니다. 위나 장에 좋은 조합, 거기에 대해서 저도 고민이 많고 생각을 많이 하거든요. 그러니까
가장 어려운 게 영양요법으로 위기능이 안 좋으신 분들, 그리고 위장 소화력이 안 좋으신 분들, 그리고 위염이 만성화되신 분들, 이런 분들에게 딱 부러지는 영양제가 없어요. 되게 애매하거든요. 근데 메스티검은 상당히 효과적일 거라고 기대를 하고 있는 그런 성분이고, 실제로 제가 일주일 정도 먹어봤는데 꽤나 좋았습니다. 자,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아요,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